안녕하세요. 건강한 의사 이주영 원장입니다. 저는 현대의 다양한 질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위생과 예방의학이 발달을 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전염성 질병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하지만 점차적으로 면역계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사증후군 같은 총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깨지면서 생기는 질환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을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두한보결이라고 해서 한의학에서는 머리는 기본적으로 시원해야 되고 배는 따뜻해야 되고 이걸 인체순환의 가장 기본 첫 번째 원칙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깨져서 오히려 머리가 뜨거워지고 배가 차가워진 상태, 이 부분이 가장 현대인들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자고요. 농경사회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봄, 여름, 낮에는 열심히 생산에 집중을 하죠. 근육을 쓰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을 하죠.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이나 아니면 대여섯 시 넘어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는 어떤 걸 합니까? 휴식을 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잘 살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교감신경이 항진될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만 해도 굉장히 비가 좀 이렇게 오고 이렇게 좀 이런 날에도 낮이나 밤이나 추우나 더우나 똑같이 출근을 하고 똑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바쁜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우유나 빵으로 식사를 대충 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운전해서 갔다가 직장에서는 또 일에 시달리죠. 그러다 또 식사 또 급하게 하고 퇴근을 하면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또 야식이라든가 야근 당직 이런 부분들까지 회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몸이 긴장된 상태가 지속되죠. 그 다음에 집에 와서도 쉬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드라마라든가 쇼프로라든가 이런 거를 봄으로 인해서 학생들부터 직장인들까지 모두 다 많이 교감신경 항진된 상태에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그럴 때 과열된 머리에 열은 어디서 올까요? 배에서 옵니다. 배에서 쓸 에너지가 적어지는 거예요. 복부 쪽이 차가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있는 많은 질병들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머리에서는 두통이라든가 비염, 천식, 그 다음에 피부 쪽에 아토피라든가 다시 머리 쪽에서는 시력감퇴라든가 이명, 그 다음에 각종 호흡기 질환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심하면 호흡곤란, 공황장애까지도 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 복부에서는 변비라든가 설사라든가 생리통, 여성질환이라든가 남성질환, 전립선 질환들, 그 다음에 간경화, 지방간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전신 각 관절에서는 또 통풍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염, 그다음에 방아쇠수지라고 하죠. 탄발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질환들,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들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 병들은 쭉 나열을 해보면 생기는 위치도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원인 물질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서 생기는 한 가지 통합 증상이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복합 증상 여러 가지 병이 너무 많아요. 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비인후과에 갔다가 내일은 정형외과에 갔다가 또 오늘 오후에는 시간 쪽에 내과를 가요. 그럴 필요가 없이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하나, 그걸로 인해서 머리를 시원하게 하는 거,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머리를 시원하게 이 원칙 하나만을 지키는 것만으로 이 질병들이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습니까? 치료가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쉽게 배만 따뜻하게 해주면은 모두가 다 해결되면 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한테는 또 하나의 어려운 복병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식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밀가루 음식이라든가 설탕, 커피, 맥주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이제 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과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의 질병 양상들은 많이 달랐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밀을 많이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양과 동양의 질병의 양상도 모두 다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 자체가 좋나 나쁘냐, 밀의 역사가 어떠냐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보다는 속을 차갑게 만들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또 하나는 항생제의 남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보통 항생제를 한번 복용했을 때 장내의 세균총이 3주 정도는 거의 초토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그만큼 기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 건강 보조식품들 있지 않습니까? 뭐가 좋아서 오메가3도 먹고 뭐가 좋아서 비타민도 먹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을 그대로 그 영양소만 들어와주면 좋은데 먹기 좋게끔 공급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젤라틴이라든가 이런 성분으로 캡슐 형태를 만든다든가 정제 형태로 만들면서 그게 또 하나 몸에서 많은 오염물질로 작용을 해서 긴장 상태로 또 만듭니다. 근데 또 이런 음식들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상태에서 먹어요?
너무 지쳐있는 교감신경이 항진돼서 나는 쉬고 싶은데 근육에 힘이 바짝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교감신경 항진 상태인지 진단을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냥 병원 가서 제가 교감신경 항진돼 있는 건가요? 물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일단 건강검진이 가장 유효할 겁니다. 일단은 어떤 수치든 간에 간이 됐던 어떤 뭐 비장이 됐던 어떤 호르몬의 수치가 됐던 뭔가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능 이상의 구조성 이상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 군대로 보면 보초병들이 이미 경고를 열심히 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경고가 이제 무너지고 내부까지 침투가 되면 그때부터 수치상으로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뭔가 수치가 올라갔다면 내 몸이 교감신경 항진의 상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양쪽 가슴 가운데에 전중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목에 천돌이라고 하는 혈자리가 있는데 그쪽까지를 꾹꾹 눌러 봤을 때 통증이 있다. 아니면 눌렀는데 하고 몸을 뺄 정도로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가장 포인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등에서부터 보통 날개뼈라고 하죠. 견갑골 하부부터 시작해서 허리 쪽까지 꾹꾹 힘을 줘서 눌러 봤을 때 굉장히 간지러운 듯 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든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부에서 천추라고 하고 배꼽 옆부분이 있어요. 그쪽부터 명치부터 아래까지 꾹꾹 눌러보세요. 덩어리지거나 뭉쳐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교감신경 항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 될 겁니다.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음식적인 부분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까요? 뭘 먹어야 될까요? 제가 한약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될까요? 물어보시는데 일단 뭐를 더 먹어야 할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덜 먹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붉은 고기의 섭취를 제한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체의 장은 육식동물보다 깁니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육류를 먹게 됐을 때 상당히 장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소 배출이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많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앓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워낙 육식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먹는 삼시세끼 중에 육식이 없는 걸 찾아보면 그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한 해가 지나면 쌀을 수확하죠. 쌀을 수확하면 보통 이제 햅쌀 아주 밥을 지었을 때 윤기도 흐르고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맛이 좋아서 그걸 많이 먹는데 사실은 한의학에서 봤을 때 진창국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묵은 쌀을 표현하는데요. 진창국미만큼 그 교감신경 항진을 풀어주고 몸을 이완시켜주면서 편안하게 치료약으로까지 쓸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창국미 묵은 쌀을 그 초점을 맞춰서 써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발효된 콩. 일본에서는 낫또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청국장이라든가 된장 이런 종류가 상당히 유효하고요. 또 하나 마 아시죠? 갈아가지고 아침에 먹게 되면 상당히 건강상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갑각류를 먹는 것도 중요한데 갑각류는 익히게 되면 껍질이 빨갛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키토산이 들어있는데 그 키토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 흡착해서 나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몸에 그 순환이 안 돼서 배관에 찌꺼기가 꼈다고 생각했을 때 그걸 빼내주는 역할로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껍질째 먹는 음식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과라든가 이런 건 껍질에 농약이 많이 묻어 있다고 깨끗이 씻고 그 껍질까지 다 까서 버리시고 먹는데 이미 껍질에 묻어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과육까지 전부 다 농약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껍질을 같이 먹었을 때 그런 중금속이나 농약이나 이런 독소들이 같이 흡착돼서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됩니다. 치료에 있어가지고는 보통 이제 간, 담, 대장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을 초점을 맞춰서 뜸 치료라든가 침 치료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너무 심해요. 어떤 치료를 해도 자꾸 반복이 됩니다. 하고 나면은 분명히 시원한데 또 아파요. 이런 경우는 현종이라고 하는 혈자리에 직접 뜸을 뜨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요새는 워낙 그 상처가 오래 남고 흉터가 남는 치료를 싫어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시려고 하는데 긴 시간을 투자를 하면 많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한의학적으로 처방인데요. 십조탕이나 자금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습니다. 이거는 현음이나 벽음이라고 해서 이 늑간 부분에 껴있는 구석구석 박힌 찌꺼기를 청소해내주는 처방인데 이것만으로도 많은 교감신경 항진을 줄여주면서 여러 질환들에 있어서 독소 배출을 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고 맨날 아파 하면서 내 몸을 구박할 게 아니고요. 내 몸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도대체 어떻게 하면 휴식을 취할 수 있을지 그걸 관찰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의사 이주영 원장이었습니다.